안녕하세요. 생애자산관리 스쿨의 지철원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물가 상승률을 고려한 노후자금 모으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소득이 급격히 줄어드는 노후에는 평생 모은 재산을 앞으로 남은 횟수로 나눠 쓰게 됩니다. 쉽게 말해서 보유하고 있는 재산을 n분의 1에서 사용하는 셈입니다. 그런데 기대요명에 해당하는 n값이 생각보다 크다면 가용생활비가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장수를 무조건 기뻐할 수만 없는 딜레마가 생기는 것입니다. 또한 보유한 재산을 어떤 방식으로 인출해서 사용하면 적절할지 계산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원금 대비 일정 비율로 인출해 쓰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4% 룰을 적용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목돈 1억 원이 있고 매년 4%에 해당하는 금액을 인출할 계획을 세웠다고 하면 첫 해에는 400만 원을 생활비로 인출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매년 물가는 상승하기 마련이어서 그 다음 해에도 같은 생활 수준을 유지하려고 하면 400만 원보다는 좀 더 많은 액수가 필요할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매년 원금의 4% 가치에 해당하는 금액을 인출하는데 수익률이 4%만큼 나지 않는다고 하면 언젠가는 원금이 고갈될 것입니다. 연평균 수익률과 물가 상승률이라고 하는 두 변수의 차이에 의해서 결과는 달라지게 되는데 계산에 의하면 자금이 고갈되는 데 걸리는 시간은 두 변수가 같으면 약 25년, 연평균 수익률이 물가 상승률보다 2%포인트 높으면 약 50년 걸립니다. 정년을 60세로 보면 이 두 변수의 차이에 의해서 85세에서 110세까지 버틸 수 있는 셈입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점은 한정된 원금으로 오래 버티려고 하면 수익률을 관리하는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입니다. 연평균 수익률이 물가 상승률보다 조금이라도 높아야지 내 돈의 수명이 내 수명보다 길어질 가능성이 생기는 것입니다. 지금과 같은 저금리 시대에 예금 이자에만 의존한다면 이런 수익률을 실현하기가 쉽지 않음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안전자산인 예금 또는 국채뿐만 아니고 실적을 배당하는 주식에도 일정 비율로 분산해서 투자하는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노후에는 아무런 노력 없이 벌어 놓은 것만 가지고 살 수 있는 사람이 사실 극히 드뭅니다. 100세 시대의 기나긴 여생을 보내기 위해서는 인출기에도 일정 수준의 수익률을 달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전에는 예금에 거치해서 원금은 그대로 두고 이자만 꺼내 생활비로 쓰는 방식이 일반적이었지만 저금리 시대가 되면서 큰 자산가가 아니면 이 같은 방법으로 생활하기가 이미 거의 불가능해졌습니다. 장기적으로 본다면 투자 수익률 관리에 신경을 써야 합니다. 노후자금 관리에 있어서 무조건 안정성만을 우선시하다 보면 곤란에 빠지게 됩니다. 투자의 리스크보다 물가 상승과 장소의 리스크가 오히려 더 크기 때문입니다. 은퇴까지 자녀 기간에 따라서 자동으로 안전자산과 위험자산의 비중을 조절하는 TDF 펀드, 타겟 데이트 펀드라는 것이 있는데 정년 이후에도 수익률 제고를 위해서 주식 비중을 30%가량을 유지하는 것을 보아도 이런 점을 알 수 있습니다. 물가 상승률보다 높은 수익률이 왜 중요한지 다음을 보시면 알 수가 있습니다. 사실 물가가 상승하면 돈의 가치가 떨어지지만 몇 년 정도의 짧은 기간에는 잘 느끼지 못합니다. 문제는 60세 정년을 맞아도 100세까지 산다면 내 돈의 가치를 보존해야 하는 기간이 무려 40년에 이른다는 것이죠. 그래프는 국민연금을 60세에 받기 시작해서 매년 월 지급액이 어떻게 바뀌는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1년마다 지난해 물가 상승률을 반영해서 인상해서 지급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과 같은 공적연금의 공통된 특징입니다. 그래프에서 빨간 선은 국민연금 지급액의 실질 가치를 나타냅니다. 물가 상승률만큼 매년 지급액이 늘어나기 때문에 40년이라고 하는 장기간에도 가치가 110만 원으로 유지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국민연금의 액수가
매년 늘어나 기분이 좋았지만 실제로는 가치는 그대로라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공적연금을 제외한 대부분의 사적연금이나 자산은 이처럼 물가 상승률만큼의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따라서 스스로 적어도 물가 상승률만큼은 수익률을 내려는 노력을 하지 않으면 자산의 가치가 줄어드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주택금융공사를 통해 가입할 수 있는 주택연금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분이 주택연금을 가입해서 살고 계신 아파트를 담보로 잡고 매월 150만 원을 연금으로 받기로 계약했습니다. 가입 이후 연간 물가 상승률 평균치는 3%였습니다. 처음 몇 년간은 별로 느끼시지 못했겠지만 점점 물가 상승의 고통을 겪게 됩니다. 40년 후에 액면 150만 원은요, 처음 받을 당시 가치로 환산해 보면 약 45만 원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물가 상승률은 장수의 시대에는 내 노후 자금을 갉아먹는 무서운 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미 예금 이자율이 물가 상승률을 따라가지 못하는 저금리 시대가 됐습니다. 이제는 물가 상승률 이상의 수익률을 내려면 리스크를 가진 투자 자산에 내 재산 중 일정 부분은 배분하셔야 합니다. 투자를 시작하려고 할 때 투자의 리스크에 지나치게 겁먹어서 실행하지 못하는 사례를 흔히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조금이라도 여유가 있을 때 도전을 피하다 보면요, 막다른 길에 몰려가지고 도전을 강요당할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아두셔야 합니다. 요즘 퇴직 후 호구지책으로 조그만 가게를 여는 경우가 많습니다. 낮아진 이자율 때문에 보유자금으로 생활하기가 힘들어졌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소규모 사업체를 직접 경영해서 성공시키는 것이 안정적으로 수익을 내면서 성장하고 있는 기업의 주식을 보유하는 것보다 리스크가 결코 적다고 볼 수는 없죠. 다만 목돈인 노후자금은 적립식 투자와는 달리 초기 수익률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철저한 자산 배분이 필수적입니다. 목돈을 투자해놓고 정기적으로 인출해서 사용해야 하는 경우에는 적립식 투자와는 달리 투자 원금이 큰 초기에 조그만 지수의 움직임에도 손익의 변동폭이 커지기 때문입니다. 수익률보다는 투자 리스크 관리를 우선시하는 운용을 해야 합니다. 만약 투자 리스크에 대해 더욱 보수적인 투자자라면 금액 중 일부를 채권형 펀드에 배분해 투자하는 것도 변동성을 줄이는 방법 중 하나가 됩니다. 가능하면 ISA, 즉 개인 종합 자산관리 계좌 등을 이용한다면 절세 효과까지 얻을 수 있습니다. 당연한 이야기지만 이들 펀드에 투자하면 크게 실패할 가능성은 낮지만 시황이 좋아져도 큰 수익을 내기는 어렵다는 점을 반드시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이렇게 물가 상승률을 고려한 생활비를 확보해서 안정적인 노후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은퇴자산, 노후의 연금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전국투자자교육협의회에서도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으니까 더 궁금한 내용들은 해당 콘텐츠를 통해 알아보시길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